예, 시작됐습니다. 챕터 6에서는 이제 딥러닝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 요거 다룹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그레디언트가 삭제가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언더피팅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뭔가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해결책을 주겠죠. 나중에 해결책으로 나오는 게 이제 렐루랑 그다음에 배치 노멀레이제이션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아무튼 두 개가 뭔지 일단 볼게요. 문제 두 개가 뭔지. 일단은 베니싱 그레디언트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서 딥러닝을 학습을 시킬 거잖아요, 뉴럴넷을. 근데 뉴럴넷을 학습시킬 때 백프로파게이션의 그 도함수에 체인된 걸로 쌓아가지고 구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보면 여기서 펑션 액티베이션 펑션 F가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온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됐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입력된 값 x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구할 건데, 요거를 많이 쌓겠죠. 그치?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n번 쌓는다고 하면, 요 n번 곱하는 거잖아요. l번 곱하면 0이 되죠. 왜? 우리가 사용하는 액티베이션 펑션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이거는 미분이 안 되죠. 그럼 요거 써야 되는데, 이거 쓰면 지금 x는 요만큼 증가할 때, 이게 잘못 그렸죠. 이게 기울기가 여기서 4분의 1 정도예요. 4분의 1 정도의 기울기로 이렇게 가요, 펑션이. 그러면 x는 이만큼 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만약에 쪽으로 된다 하면 굉장히 조금 올라가죠, y가.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기울기가 최대 해봤자 1보다 안 커요. 물론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울기가 만약에 1보다 큰 거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아니라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이 날 수도 있어요. 왜? 1보다 큰 거를 n번 해주면 붐 되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베니싱으로 많이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왜냐면 데리바티브가 0과 1 사는데 0과 1 가운데 바운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 요거 데리베이션 맥스가 얼마일까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맞을걸? 1. 거기 써있어요, 아마 책에 보면. 해서 많이 해도 안 돼요. 왜? 바운디드가 0부터 1까지 돼 있으니까. 시그모이드를 해도, 탄젠트를 h를 해도. 그래서 1보다 1이 최대라는 것은 우리가 시링크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초기 레이어는 런하기가 어렵겠죠. 왜? 두두두두둥 레이어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뭔가 쫙 해가지고 자극을 딱딱딱딱 받아서 학습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덜 되겠죠? 덜 됨. 그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됨. 아예 안 됨. 문제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쭉 줄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뭐 익숙해지라고 미리 말씀드리면 레즈넷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이거 되게 오래된 건데 2017년인가 16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 나 이번에 논문 투고하러 학술대 제주도 가봤더니 이거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 네, 쓴대요. 근데 얘가 뭐냐면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하나 더 줘요. 그래서 그쪽에서 온 정보를 그냥 생으로 넘겨요, 러우하게. 그럼 뭐가 돼요? 여기서 발생한 거를 얘한테도 적용이 되니까 학습할 때 베니싱 되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레즈넷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여기 단계에서는 함수를 이제 기울기가 유지가 좀 되는 함수들을 사용한다면 이것이 덜 될 것이라고 제시를 하면서, 제시하는 게 뭐예요? 렐루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보시면 0이랑 x 중에 큰 거 0이랑 x 중에 큰 거 그러면 이해되죠? 큰 거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이거보다 이게 더 크고 양수에서는 이게 더 크니까 예. 유닛 스텝 펑션이랑은 달라요. 유닛 스텝 펑션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 1 그렇죠? 다르죠? 근데 요거를 썼더니 그레디언트가 삭제되는 게 덜 하더라. 왜? 기울기가 올라가면 항상 1로 고정돼 있으니까. 비선형성도 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나오는 문제들이 있겠죠. 아까는 되게 직선들로 빠바바바방 학습을 시켜줬다면 요거는 되게 단순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썼더니 아무튼 학습이 잘 되긴 해요. 뭐만 하면 지금 논문에서도 다 무슨 P 렐루, 뭐 G 렐루, 뭐 겔루 쓰는데 다 렐루의 변형들이에요. 여기 나오죠? 뭐 셀루, 엘루, 스위시, 리키 렐루, 뭐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저 예전에 봤던 많이 쓰인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무거나 모델이 공개돼 있을까요? 모델 구조가 없네요. 다른 거 진짜 랜덤하게 고르고 있어요. 보면 아까 말했던 레슨에 나왔죠? 그게 레지듀얼 네트워크 쓰는 거예요. 구조 얘 리뷰 논문에서 없나 봐요. VIT 여기 나왔다. 렐루 쓰죠? 겔루 많이 나와요. 왜? 이거 그레디언티드 아마 렐루일걸요? 찾아보세요. 아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 여기 뭐 0.1 정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아무튼 렐루가 많이 나온다. 왜? 좋거든요. 이게 나오고 나서 되게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렐루를 쓰는 게 이제 첫 번째 해결책이다. 두 번째로 배치 노멀레이제이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렐루만 쓸 수는 없거든요. 시그모이드도 써야 돼요. 근데 아까 보면 2분의 1이 지점에서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노멀레이제이션을 안 하면 데이터가 막 다양하게 분포를 해있겠죠. 근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다시 기억하시면 기울기가 삭제되는 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은 잘 되겠죠. 기울기 괜찮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애들 기울기 안 좋죠. 안 좋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베니싱이 잘 되는 꼴이죠. 왜? 굉장히 낮다. 그러면 베니싱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면 아니면 뭐 중심이 여기 분포했을 수도 있겠죠. 이유가 그렇죠? 여기에서 이 주변에서 데이터들이 놀고 있으면 여기 있는 애들은 그레디언트가 다 0에 가깝잖아요. n번 해주면 0에 가깝겠죠. 이게 또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포가 여기 있는 게 문제고 여기 있는 애들이 괜찮아요. 우리 배운 거. 동아 형님, 뭐가 해결책이죠? 자, 올바른 네트워크를 만들지 못하셨습니다. 희연님, 뭐가 해결책이죠? 여기 있잖아. 노멀레이제이션을 해요. 노멀레이제이션 우리 배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우리 고등학생 때 배우는 거잖아요. 뮤 때려서 다 평균 빼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표준 편차에
분포의 제곱 variance 분포해 있는 만큼 나눠줘요. 그러면 막 이렇게 있던 것도 다 표준 정규 분포로 이제 다시 일반화가 되겠죠? 중요한 거 이거 입실론 이런 형태 꼬리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예전에 아까 그 뭐였지? 아담 옵티마이제이션 뭐 모멘텀 이런 거 쓸 때도 입실론 해줬어요. 왜 입실론 해주냐면 너무 작으면 너무 커져요. 그쵸? 그래서 그거 막기 위해서 입실론 해줘요. 아무튼 정규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값들이 다 0과 1 중심 이쪽으로 해서 헤쳐모여 하겠죠?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다 잘 똥똥똥똥 매겨진다. 그레디언트가 잘 된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값이 적당히 높은 값으로 분포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학습이 잘 된다. 이해돼요? 노멀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운데로 모아주니까 우리가 이런 시그모이드를 써도 학습이 문제없이 앞으로 잘 되겠다. 이런 거 잡히시나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노멀레이제이션 해줬다. 뭐 단위로? 우리가 아까 학습시키는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미니 배치 단위로 요거 이렇게 학습을 해주니까 됐다. 괜찮나요?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그 우리가 하는 값들이 좀 있긴 해요. 그 얼마나 옮길지, 그다음에 스케일을 얼마나 할지. 이거는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노멀레이제이션을 한 거 가지고 얘를 이렇게 있는 거를 확장이 되나? 얘를 막 이만큼 늘릴지 옆으로 이동시킬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감마나 베타를 통해서 이제 옮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마랑 베타를 쓰는 이유는 이제 책에 설명이 좀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좀 더 효율적으로 한 번에 넣어줄지, 학습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있는 차이들을 얼마나 줄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차이를 다시 조정을 한 거잖아요. 그 차이를 크게 보겠다, 작게 보겠다, 아니면 작은 거를 무시해 버리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 거를 사용해서 배치 노멀레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 노멀레이션 때려주고요. 스케일링 뭘로 하죠? 감마랑 베타로 한다. 그래서 다시 아웃풋을 해서 이거를 학습시키는 데이터 배치로 쓰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이거를 하면 레이어 간의 분포가 당연히 스테빌라이즈 되겠죠? 줄였으니까 가운데로. 그다음에 베니싱 해결되고요. 러닝 레이트 괜찮게 더 높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 굉장히 잘 된다. 레슨에 또 나왔네요. 그다음에 나중에 드랍아웃 배울 건데 요거 할 때도 이제 괜찮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런 거랑 이걸로 안 되는 거 RNN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입력이 된 게 다시 입력이 되고 입력이 또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것도 계속 입력을 순차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뭔 문제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된다 보시면 되거든요. RNN 뭔 문제가 있냐면 배치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 배치는 한번 일반화가 됐는데 이 배치 분포랑 다른 배치 알파에 대한 거, 베타에 대한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끼리는 일반화가 됐는데 일반화가 된 정도가 다르겠죠. 왜? 배치 노멀레이션을 할 때는 배치를 기준으로 평균과 분산 바리언스를 계산하고 했으니까. 근데 다른 거가 된다면 그럼 여기서 3인 게 여기서 3인 거랑 같아요? 다르겠죠. 왜? 분포가 다르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어디 서울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 어디지? 서강고랑 그 다음에
본광고에서 1등급 맞은 애랑 서광고에서 1등급 맞은 애랑 실력이 같냐 이 말이죠. 다르겠죠. 배치가 다르니까. 근데 RNN은 다른 배치를 계속 연속해서 써요. 왜냐하면 우리는 RNN을 써서 나중에 RNN 배울 건데 RNN 써서 시간적인 데이터를 보고자 해요. 정확히 다른 예시로 들자면 이거는 아예 집단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의 서강고랑 10년 전 서강고랑 이때 학점 4.0이랑 이때 학점 4.0이랑 그다음에 20년 전 서강고의 4.0이랑 한 20년 더 지나면 학점 비율 좀 더 완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때 4.0이랑 얘네 이게 다 다르겠죠. 그럼 같이 넣어버리면 학습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RNN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노멀레이제이션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룹으로 노멀레이제이션을 때려버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건 뭐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이번 파트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아웃풋으로 나간 액티베이션을 거친 이 함수들의 기울기가 작은 것.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함수들을 다르게 하거나 예시로 뭐 썼어요? 렐루를 쓰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가운데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분산되어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가운데로 노멀레이제이션해서 뭉쳐주면 이제 가운데는 기울기가 잘 나오니까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되는 문제가 덜 발생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소를 했다. 그리고 언더피팅이 결국에는 뭐냐면 데이터 학습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 학습이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건데 성능이 안 나왔다는 거는 학습이 잘 안 됐다는 거고 보세요. 데이터가 잘 안 맞습니다. 학습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왜 학습이 잘 안 됐어요? 학습은 그레디언트로 하는데 그럼 그레디언트가 왜 잘 안 나왔어요?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돼가지고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해결을 해주면 언더피팅도 해결이 되겠죠. 같은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우리 챕터 6에 베니싱 그레디언트랑 언더피팅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여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나오네요. 어떡하지? 나 이쪽은 준비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약간 예고편으로 넘기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로드 랜드스케이프 스킵 커넥션 문제 볼게요. 아 나왔다. 이 스킵 커넥션 문제가 이거를 해소한 게 레즈네이즈예요. 가지고 아마 중간 끝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굵직굵직한 모델들 위주로 논문 좀 다뤄볼 건데 그때 아마 레즈넷 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컨벡스랑 컨케이드 알아요? 오목 볼록은 배웠죠. 오목이 뭐예요? 오목의 정의. 오목, 볼록. 수학적으로 아는 분? 기울기가 기울기 맞아요. 기울기로도 정의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정의가 있어요. 항상 뭐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런 걸로 정의를 하는데 보통 도함수 관련된 거는 열린 구간으로 정의를 하죠. 어떤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도함수가 지금 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죠. 도함수가 증가합니다. 그럼 도함수가 증가하면 도함수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예, 도함수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럼 이게 증가한다는 거는 도함수의 도함수인 도도함수 이게 도함수가 양수겠죠?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이게 도함수가 양수값이다. 예? 음수값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풀어서 쓰면 내가 여기서 any 포인트에서 어떤 두 점이든 잡았을 때 이 점의 중점이 가운데 있다. 함수 위에 있다. 이렇게도 정의가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는 반대로 아래에 있다. 오케이? 오목한 게 컨벡스라고 합니다. 볼록한 거는 컨케이드라고 할걸요? 한번 찾아주세요. 지금 그 컨케이드 맞는지. 맞아요? 컨케이브. 예, 컨케이드는 컨케이드가 아니라 캐스케이드랑 헷갈렸어요. 컨케이브예요.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볼록은 관심 없고요. 오목만 중요해요. 왜? 우리 그레디언트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컨벡스한 거가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컨벡스라면 학습하기 골 때리겠죠. 이런 거. 딱 보면 나오죠. 이게 학습하기 쉬울까요? 여기 학습하기 쉬울까요? 이거선? 네, 이게 더 쉽겠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려면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됐다는 거고, 그럼 뉴럴넷이 굉장히 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이럴만 하겠죠? 안에 돼 있는 그 로스 펑션이 막 이렇게 됐을 테니까. 근데 스키 커넥션을 넣었어요. 그게 레스넷. 레스넷을 넣었더니 도로가 쫙 펴졌어요. 여기로 들어가기 쉽겠다, 그렇죠? 그래서 스키 커넥션을 넣은 게 아까 설명한 여기 있는 값을 한 번 바깥으로 해줘요. 요거를 레스넷 그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블록들을 블록 그 바깥에서는 미분이 안 되니까 블록 단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다시 또도동 하고 레이어 쌓고 한 번 더 스키 커넥션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 레진의 여러 블록을 해서 진행이 될 텐데, 요거를 했더니 효과 보이시죠? without ski connection은 개판이고요. 스키 커넥션을 넣었더니 굉장히 이쁘고 깔끔한 컨벡스 함수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로스 랜드스케이프 프로그램은 스킵 커넥션을 넣어서 해결이 되었다. 그게 뭐다? 레스넷이다. 그리고 레스넷은 나중에도 많이 엄청 많이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그냥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비전 모델들 다 레스넷 써요. 가지고 아까 저 막 논문 예시로 들 때도 또 나왔었죠? 여기도 레스넷 있을걸요? 없나? 아무튼 있을 거예요. 이거 검색을 해볼까요? 있죠? 다른 논문 많죠? 또 다른 논문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있을걸? 없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신호철이거든요. 아무튼 레스넷이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된다. 레스넷이 왜 쓰이는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네. 그 좀 복잡하게 생긴 친구를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좀 정보의 손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쵸. 문제들이 좀 많이 해결된 건가요? 정보의 손실은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거는 그 정보의 복잡도, 그러니까 정보의 복잡도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 복잡도잖아요. 그렇죠? 그 복잡도에서 나오는 정보가 아니라 그 뉴럴넷들이 굉장히 딥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나오는 다양성 복잡도예요. 정보 손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있는 레즈넷 블록에서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로 전달을 때려버리거든요. 아까
우리 막 뉴런을 학습시킬 때 레이어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얘가 한번 이렇게 막 거치고 여기서 또 거치고 되는 것들이 또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복잡하게 가죠. 행렬 곱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마지막 레이어에 관해서는 여기에 있었던 그 값을 차원을 통일해야겠죠.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통일해서 그냥 곱하기 1 해서 더해요. 이해돼요? 원래 떠도도도도동 해가지고 가던 거를 여기서 한 번 더해서 그 포인트 와이즈로 그냥 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도도도도 돼서 나온 복잡한 값들 있겠죠? 거기다가 한 번 더 해줘요. 그냥. 이해돼요? 마지막 레이어에서 한 번 더 해줬더니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됐다. 이게 레즈넷이에요. 오케이? 그냥 더 해줍니다. 그래서 저 읽었던 다른 논문에서도 있었는데 못 찾겠어요. 아무튼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레즈넷을 써요. 레즈넷 레이어는 굉장히 많은 거에서 그냥 팡팡팡팡 쓰고 있으니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뭐 간단하잖아요. 그냥 더한 거예요. 여기다가 있는 거 곱하기 1 해가지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하나 꽂아줬다. 꽂았더니 갑자기 성능이 잘 되네. 학습이 잘 되네. 그래서 쓰인 게 레즈넷입니다. 이렇게. 질문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 이제 그래서 문제가 이제 딥퍼 모델이 더 높은 에러를 보여가지고 왜?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돼서 요 꼴이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안 돼서 에러가 높아지는데 보면 여기서 나오는 예시도 이거예요. 우리 아마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20 레이어 쓴 거랑 56 레이어 쓴 게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사실 보면 레이어 깊은 이게 더 잘 될 것 같은데 학습이 안 돼 버리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잘 돼요. 그래서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 네, 이게 레즈넷. 다음 시간에 한번 약간 좀 더 약간 이렇게 복습 리마인드 해주면서 할게요.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